자, 오늘 시장이 좀 더 우선시하는 50bp의 금리 인하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50bp로 시작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점도표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중위값을 봤을 때 올해 50bp의 추가 인하, 그러니까 25bp씩 2번 혹은 50bp로 한 번 이렇게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 연준 위원들은 중위값을 이렇게 베팅했고요.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100bp의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점도표를 찍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진짜 이번에 50bp 인하하면은 진짜 티미라우스가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 확실하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정말 오늘 티미라우스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25bp 인하가 절대적인 대세일 때 이 티미라우스의 기사 하나가 시장의 뷰를 바꿨고 결국 그가 제시한 대로 50bp 인하가 확정됐습니다. 확실히 티미라우스는 파월과 직통 전화를 하는 사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일단 오늘 파월 연설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것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왜 25bp가 아니냐 50bp냐.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알겠는데 이미 잭슨 홀 때 얘기했기 때문에 확정적인데 왜 25가 아니고 50이냐. 이게 사실 질문 절반 이상이 이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 노련한 파월이 질문의 요점을 다 피해가면서 결국은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자체는 좀 지루했습니다. 결국 이 파월이 50bp를 내린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교과서적인 이 발언 두 개로 요약이 되는데요. 고통스러운 실업률 상승을 유발하지 않기 위한 큰 의지의 행동이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50bp를 내린 건 7월에 25bp를 안 내렸기 때문인가? 50bp를 내린 것은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때문인가? 50bp를 내린 것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인가? 블랙아웃 기간 들어서면서 시장 기대가 25bp에서 50bp로 넘어갔는데 이런 기대가 영향을 미친 거냐? 노동시장의 추가 악화를 예상하고 50bp 내렸나? 모든 질문이 다 말이 되고 하나하나 설명할 가치가 있는 질문이었는데 파월은 그냥 앵무새처럼 준비된 답변만 늘어났습니다. 경제는 견고하고 노동시장 역시 견고한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내릴지는 그때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며 7월에 안 내려서 9월에 한꺼번에 내린 거 아니고 경기 침체 징후는 없다. 그러면 질문을 다 부정하면은 이런 질문 답변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25가 아니고 왜 50인지에 대한 파월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끝까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파월이 가르마를 이렇게 타주면은 시장이 납득을 하겠죠. 아, 그래서 50일 내렸구나. 그에 맞춰서 또 데이터가 정렬을 할 텐데 왜 25가 아니고 50인지를 시장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라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막 춤을 추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빅스 지수를 보시면 원래 빅스 지수가 이런 식의 무빙은 안 나오거든요. 뭐 악재가 나오면은 확 오르거나 아니면 뭐 좋아서 확 내리거나 그게 쭉 유지되거나 이런 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빅스 지수가 이 짧은 시간에 위아래로 왔다 가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변동성이 정말 극에 달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지수도 이렇게 약보합과 강보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파월의 심기를 끝까지 살피면서 스탠스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 파월의 속마음을 읽는데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버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러셀 2000이 이날 이 50bp나 빛것에 보통 러셀 2000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지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현상에만 주목을 해서 이 상승폭이 장중에는 2% 넘게 기록할 정도로 좀 높았는데 이것마저 보시는 대로 뭐 다 상승폭을 반납을 해버렸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50bp 내리니까 인덱스가 확 내려갔어요. 근데 보이시죠? 다 말아 올렸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외환시장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50bp가 만약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런 거면 결국에 이 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다시 달러 선호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얘를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통상의 경제학 방정식 상황이라면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외환시장도 굉장히 헷갈렸다. 오늘 이 국제시장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은 일단 달러 인덱스 뺐다가 혹시라도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다시 올 수 있다. 혹은 너무 그동안 과도하게 내렸다. 뭐 이런 걸로 돌려놓자 이런 심리였는데 얘도 보면은 국제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V자 반등을 넘어서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제 가격을 또 내려버렸어요.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념물 금리도 이상합니다. 일단 지표가 나오자
맞아 얘는 또 한 반대로 확 올라가더니 다시 수직으로 내다 꽂더니 다시 본전을 찾아가는 정말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걸 다 모든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면 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제멋대로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이 장기물 금리의 상승,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상하실 금리 50bp 인하가 이 만장일치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이 미셸 보우만 이사였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 때 이런 반대 의견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된 것은 기록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11대 1의 스코어였고 그 1이 보우만 이사였지만 이 1의 소수 의견이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20년 만에 굳이 나온 소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우만 이사는 왜 50bp 이하의 본인의 반대 의견을 기록하는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일부러 반대했을까요? 연준의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더 좋은 그림이라는 거 보우만 역시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최근에 보우만 이사 연설 내용을 찾아봅니다. 지난 8월에 알래스카에서 열린 보우만 이사 연설이었습니다. 이때 보우만 이사는 기존의 매파적인 발언을 상당히 버리고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문구를 써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의 기본 전망은 인플레가 현재의 기조대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점이다. 발표되는 데이터에서 인플레가 2%의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난다면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고용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공급 여건이 대체로 정상화됐고 추가적인 공급 측면의 개선이 지정학적 긴장 고조, 추가 재정 부양책, 이민으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압력을 상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일부 상방 리스크를 여전히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결정적인 얘기 반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경제와 통화정책 기조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볼 텐데 앞서 말했듯이 나는 인플레가 여전히 상승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해석하자면 지난해 디스인플레 이거 제가 또 가져왔는데 이 공급 측면 회복, 즉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디스인플레가 나면서 GDP가 오르는 이게 작년 물가 하락의 대원칙이었는데 이미 이게 다 정상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더 기대할 게 없고 오히려 이 수요 측면의 진작으로 인해서 물가가 재상승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보우만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우만은 이번 회의에서 굳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면서까지 나는 50이 아니라 25만 내리자고 말했다. 이걸 실록에 남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장기물의 금리 폭등 이걸 보면은 이 국채시장이 그래 보우만 이사의 소수 의견에도 일리가 있네. 이거를 시장이 확인시켜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오늘 파월의 발언 중에 꼭 아셔야 할 얘기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 대차 대조표 축소는 기준금리 인하와 무관하다. 인하 시에도 축소를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중립금리는 과거 수준 대비 꽤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 수준을 알 수는 없고 여튼 이 마이너스 금리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연준이 50bp를 내렸고 그에 따른 시장 반응 중 하나가 소수 의견, 보우만이 염려하는 물가다. 이런 점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최근 한동안 전혀 쳐다보지 않았던 물가 데이터를 다시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때가 왔다. 왜냐? 지금 시장에 또 우려의 한 가닥이 이러다가 다시 물가가 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오늘 장기물 금리 상승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잘 떨어져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또 금요일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50bp를 내렸는데도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이 이걸 보고 통화정책 힌트를 어떻게 가지고 가져갈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밀접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튼 이 장이 굉장히 다이내믹해졌고 이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장이 난이도가 어째 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주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준비한 영상 연준이 금리 50bp 낮췄다는 소식과 함께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